저는 뇌종양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인 4등급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진단받은 병은 교모가 아니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주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땐 3등급에 해당하는 역형성 상위세포종을 진단받았었어요. 상위세포종은 성인보다는 소아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저는 수술 3일 정도 후에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꼬리뼈가 많이 아팠었고 MRI 결과에서도 꼬리뼈 쪽에서 조형 증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이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꼬리뼈 통증은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3일은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개선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악성이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상위세포종은 뇌 척수액을 통해서 척수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병이라고 해요. 방사선과 교수님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전뇌 전척수 방사선 치료를 하자. 전뇌 전척수 말 그대로 머리부터 척수까지 거의 상반신은 다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척수까지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자궁에도 방사선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거의 100% 불임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20대고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주신 해결책이 양성자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주셨어요. X선 방사선은 이 표적 부위에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투과를 해서 여기 부위까지 영향을 줘요. 반면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표적 부위까지 방사가 되고 이 뒤로 투과가 되질 않아요. 이 부위를 지나서 다른 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성인은 X선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20대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불임은 큰 리스크가 있어서 양성자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아산병원에는 양성자 기계가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기계가 있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보통 전원을 하게 되면 옮긴 병원에서 그 이전 병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조직 검사를 다시 한 결과 아산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역형성 상위세포종이 아니라 교모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큰 병원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니까 저랑 가족들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랑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연계를 해서 몇 차례 리뷰를 하셨어요. 이것도 한 1, 2주 걸렸는데 최종 결과는 4등급 교모세포종으로 최종 확진이 났어요. 삼성서울병원도 아산병원도. 1, 2주 동안 서울대병원도 갔다 왔었거든요. 너무 큰 대학병원 두 곳에서 진단이 다르니까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하나를 더 가보자 해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여기서는 조직검사 다시 해달라고 조직 키트도 병리과에 맡기고 검사 결과까지 거기서도 1, 2주 걸렸거든요. 기다렸는데 막상 외래를 보러 갔을 땐 MRI랑 CT를 그냥 육안으로만 보시고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왜 조직 키트를 가져오라고 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대병원 교수님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교모세포종보다는 상위세포종에 가까워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죠. 이 기간 동안 척수액 검사도 했었는데요. 제가 또 꼬리뼈도 아프기도 했고 혹시 상위세포종이면 전이가 됐을 확률도 있고 확인차 척수액 검사도 했었어요. 근데 별 문제 없다고 나왔고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많이 미뤄졌었어요. 수술 후 거의 2달? 제 종양의 모양이 100% 교모세포종에 가까운 모양은 아니었고 상위세포종과 교모세포종의 모양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교모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아산병원에서 상위세포종으로 진단을 내렸던 건
아마 검사를 위해서 떼어냈던 일부 조직이 죽은 조직이었을 경우 본래의 성질과는 좀 다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일단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산병원의 무능이라기보다는 제 종양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도 유관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세포종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고, 어쨌든 교모세포종으로 확진이 났기 때문에 전내 전척수가 아닌 전내로만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삼성병원 방사선과 교수님은 설사 상위세포종이라고 하더라도 전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내 전척수로 치료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방사선이 전내만 들어갔을 때랑 전내 전척수로 들어갔을 때랑 둘의 후유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전내 전척수로 들어갔을 때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척수로의 전이가 확실한 게 아니라면 전내 방사선 치료만 들어갔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불임 때문에 양성자 치료를 하려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긴 거였는데 어차피 전내만 할 거니까 굳이 양성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X선이랑 양성자는 서로 좀 장단점이 있어요. X선은 표적 부위를 투과해서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발달이 다 끝난 성인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양성자는 성장기에 있는 소아나 또 아까 저처럼 불임의 위험이 있는 성인 에게 효과적인 거지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료 효과를 따지자면 X선이나 양성자나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양성자의 단점이 있다면 양성자는 X선보다 더 집중적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연고 탈모를 놓고 봤을 때 양성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수님은 X선 치료를 권하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뇌인데 다른 부위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양성자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양성자 치료를 총 30회 받았어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받기는 했지만 완전히 전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산병원이랑 삼성서울병원 두 곳을 다 다니고 있어요. 주 병원은 아산병원이고 여기서 찍은 MRI나 CT 이런 검사 결과를 삼성서울병원에 들고 가서 한 번 더 외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역형성 상위세포종과 교모세포종은 등급이 하나 차이이긴 하지만 예후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진단이 더 악질인 교모세포종으로 바뀌고 나서 좀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솔직히 이때 괜찮았어요. 사실 처음 3등급 상위세포종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충격이 좀 많이 커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다 지나고 나서 너 사실 한 등급 더 안 좋은 교모세포종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이전에 받았던 타격이 컸던 탓인지 별로 큰 충격은 안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미 안 좋을 대로 안 좋다. 더 나빠져 봐야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진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병원급에서 내린 진단이 중간에 다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처럼 진짜 아주 간혹 가끔 있다고 해요. 저 같은 케이스는 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불신을 하시거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항암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진짜 좀 작은 확률은 다 타고난 것 같아요. 항암 때도 보통은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병원의 진단과 교수님의 진단을 믿지 못하면 치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상위세포종인지 교모세포종인지 혼란스러웠을 때는 불신이 있었어요. 이쪽을 믿어야 되나 저쪽을 믿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결국 최종적으로 교모세포종의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냥 믿었어요. 신뢰가 없으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맞는 건가?
믿고 가도 되나?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면 믿고 따르는 게 심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